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유성현이라고 하고요. 사실 A레벨을 어느 정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A레벨이라는 과정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유명한 과정은 아닙니다.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검색을 하셔도 한국어로 검색하시면 잘 정보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보를 검색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그젠 보드라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IQA나 아니면 PSNet Excel, AQA 뭐 이렇게 뭐 케임브리지 인터내셔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과목마다 이그젠 보드에서 내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그 학교에서는 이 이그젠 보드를 중에 하나의 이그젠 보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그 출판사죠, 사실. 이 출판사 이그젠 보드라는 곳에서 출간한 책들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A레벨은 2년 과정입니다. 1년 반에도 끝낼 수 있다라는 곳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거나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교에서 3학년까지 다녔는데 A레벨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이 조금 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많고요. 실제로는 2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3에서 4과목 정도를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학교들에서 요구하는 게 3과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3과목에서 4과목 정도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과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A레벨의 어떤 exam 보드에는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뭐 모국어가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러시아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A스타나 A 수준을 사실 받더라고요. 제 동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5과목, 6과목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세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EPQ라는 어떤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이라는 조금 긴 에세이죠. 논문과 비슷한 형식의 어떤 그런 거를 작성하는 거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들 측에서 여러분들 entry requirement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음, 뭔가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컨디션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는 않으나 그게 어느 정도 대학교 입시를 할 때는 조금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성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A스타부터 E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거는 어떤 패스 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U를 받으시게 되면 이건 페일이라서 그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U를 받으시는 일은 없겠지만 U를 받으면 조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B 아래로 그러니까 C, D, E도 조금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가 조금 좋은 학교면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A스타 A에서 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실수가 있었더라도 B보다 낮은 성적을 받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2년 과정 중에 Year 1이 있고 Year 2가 있는데 Year 1을 마치고 AS라는 시험을 봤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 때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 뭐 한 4, 5년 전부터는 이게 Linear Exam이라고 해서 이제 2년 과정 끝에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한 번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Year 1 AS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extracurricular activity나 아니면 personal statement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9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해서 Year 2를 시작을 함과 동시에 유카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그다음에 의대나 치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의대도 마찬가지고요. 10월 15일까지 이제 지원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Year 2가 개강하는 즉시 유카스 작업에 여러분들 돌입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터뷰 오퍼가 이렇게 쭉쭉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잘 보시게 되면 대학들에서 컨디셔널 오퍼라고 해서 여러분들 IELTS 성적 그리고 이제 A레벨 성적 이런 것들을 컨디션으로 조건부 합격을 보내주게 되고 여러분들이 8월 달에 실제로 A레벨 결과를 받으시면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펌한 대학교 그리고 그 펌한 대학교를 놓치면 인슈런스로 택한 대학교 이쪽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는 어떤 루트를 거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처럼 이걸 한 번 치면 다음 해 그게 익스파이어 돼서 뭔가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봐야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A레벨은 그냥 합격하면 끝입니다. 그 점수가 나오면 그게 평생 가는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학은 재수를 할 수가 있는데 A레벨 같은 경우에는 리셋이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리셋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unlike IELTS라고 정하는데 IELTS는 2년 그 expiration date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추천드리는 과목 조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인데 저기 NS가 Natural Science의 줄임말입니다. 자연과학인데
뭔가 바이오랑 관련이 있는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수학, 생물, 화학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대나 치대를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니면 뭔가 그 추가적으로 further math나 아니면 physics, psychology도 들어서 총 4개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 관련된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수학, 심화수학, 물리 이걸 필수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 과목을 더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면 위에서 물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과 심화수학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공학 분야가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이런 일렉트릭 그 전자전기 이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리나 생물을 선택하시고 추가적으로 화학을 선택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어떤 팁 같은 건데 저는 A레벨을 3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4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는 원하는 과목 수요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대학교를 지원할 때 어떤 대학교 지원을 희망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지원을 학교에서 받았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수학, 심화 수학, 생물, 화학을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지망하는 과를 그때 당시에는 medicine이라고 의대를 지망한다고 써냈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심화수학을 다른 한 과목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퍼를 보낼 때 그냥 심화수학을 들었더라도 그게 그래 들었구나.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대학교가 많고 실제로 오퍼를 줄 때도 그냥 심화수학을 뺀 나머지 3과목으로 오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쉐도잉도 해야 되고 volunteer experience도 있으면 좋고 뭐 그 외에 리딩이라던가 아니면 EPQ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BMAT이라는 시험도 있었는데 그런 의대 전용 입학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당시에 의대를 조금 지망하는 친구들한테는 과목을 3개만 해라 이렇게 조금 추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중에 거의 후회하는 게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네 과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면 꼭 네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지금 그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대는 사실은 과목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세 네. 가지만 하면, 그러니까. 하지만 다른 이제 케임브리지라든지 엠페리라든지 공대라든지 뭐 이런 쪽은 네 과목 하는 게 여러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목별로 이제 제가 들었던 과목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Easy A Star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1년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수학은 한국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들어가기는 합니다. 한국에서 나오지 않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심화 수학을 선택하시게 되면 한국에서는 배우지 않는 컨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문제를 막 이렇게 꼬아서 내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공식이라던가 심지어 포뮬러 시트를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식이나 아니면 뭔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냥 쉬운 어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뭐 삼각함수의 특정한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관계, 뭐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비율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수학은 사실 저도 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가 돼가지고 5주 동안 매주 시험을 봤거든요. 매주 시험을 봤는데 수학은 그 5주 동안 본 시험 중에 틀린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전략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사실 수학은 한국인이라면 A스타나 A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해도 A스타를 받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학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오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여기 그 exam 제가 샘플 퀘션을 넣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descriptive answer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있긴 한데 몇 문제 없고 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올로지는 사실 어떤 공식이 중요한 것보다 컨셉, 어떤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involve 되는 다양한 뭐 케미컬이라던가 아니면 기관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시험을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제가 그리고 바이올로지에서 조금 애를 먹었던 게 이게 100% 서술형인 게 많고 그리고 서술형인데 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뭐 실험을 설계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서술형이지만 어떤 마크 스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포함해야지만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크 스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내용을 암기하고 난 이후에는 이 기출 문제들을 패스 페이퍼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그 마크 스킴을 익히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5주 동안 졸업시험 칠 때 이 바이오지는 패스페이퍼 같은 경우를 그냥 어디든 구해가지고 다른 막 출판사 것도 구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오로지랑 동의를 하기는 한데 이제 케미스트리는 조금 더 수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당연히 화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공식들이나 계산식들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떤 분자량이라거나 아니면 특정한 밸류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나오면 사실 패스 페이퍼를 풀다 보면 외워지는 게 있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식적으로 외워주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유기화학, 오가닉 케미스트리라는 부분은 한국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사실 대학에서도 전공이 아니면 이쪽은 잘 다루지를 않는데 어, A레벨에서는 이게 조금 비중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랑 비슷하게 어떤 그 유기물의 이름 그리고 유기물이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다른 유기물로 전환되고 뭐 산화되고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간단한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조금 계산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화학은 시험을 치는데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시든 간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서 좀 질문인데 혹시 그 NMSC 다녔잖아요. 그래서 네. 수학, 화학, 생물 뭐 이런 걸 가르쳐 줬을 텐데 학교에 대해서 좀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 수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학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화적인 분이셔가지고 이제 뭐 한국에서처럼 조금 딱딱한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뭐 친하게 뭐 물어보신 거 다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영국을 갔을 때 사실 수학에서 커버하는 개념들을 어느 정도 대부분 알고 있는 상태였어서 뭔가 수업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제 동기 중에 그 뉴질랜드에서 온 형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조금 못하는 편이셨어요. 뭔가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전에는 수학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아서 그 선생님이 되게 잘 챙겨주셨거든요. 결국은 그 형도 제가 알기로는 A스타를 받았고 수업은 이제 또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어텐션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바이오로지 같은 경우에도 실험이 특성상 바이오로지나 케미스트리 많다 보니까 수업이 그렇게 막 한국처럼 한 반에 20명, 30명씩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저 때는 한 8명에서 많아도 10명, 6명이었던 수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배우는 것 자체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한국처럼 어떤 일방향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뭐 이런 개념을 뭐 예를 들어서 켈빈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 사이클을 설명을 하시고 이제 갑자기 막 지금까지 이해한 걸 한번 설명해 보겠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울 수 있지만 배움의 측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사실 저희 학교가 내세운 어떤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되게 정통하다면 정통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 자기 본인 당신들께서 가르치는 과목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음. 그래. 한 반에 지금 맥시멈 12명이거든요. 그래서 8명에서 12명 사이 이렇게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NMS가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변하고 뭐 이런 환경이 많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다음에 의대 뭐 등 인터뷰를 준비한 학교 전공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심리학, 사실은 심리 행동과학이긴 한데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리행동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시피 인간의 뇌나 정신 상태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다,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한 브랜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억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기억의 중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자아 형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어,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이 학과 진학을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의대를 지망을 했었고 의대를 또 실제로 뭐 세네 곳 공식적으로는 세 곳이고 지금 제가 합격증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다섯 군데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